캐나다 연방정부가 해외여행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여권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마르 아라브라 교통부 장관,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 그리고 도미닉 르블랑 정부간 업무부 장관은 12일 정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들과 협력하여 백신 접종 인증 절차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국내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백신 여권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세계보건기구 등 여러 전문단체의 자문을 구해서 구축될 예정입니다. 르블랑 장관 역시 퀘벡주와 같이 주정부 자체가 개별로 국내용 백신 여권을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다른 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백신 여권은 디지털 여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라이브캔 앱과 연동되며 백신 여권은 빠르면 올가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스타벅스에서는 개인 리유저블 컵의 음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스타벅스 캐나다는 다시 해당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8월 24일부터 캐나다 전역의 스타벅스 지점에서는 고객이 개인 리유저블 컵을 가져올 경우 고객과 바리스타 간에 공유되는 접점을 없애는 완전 비접촉 시스템을 도입하여 음료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유저블 컵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음료 가격의 10센트 할인 혜택이 다시 제공됩니다. 바리스타는 고객의 리유저블 컵을 드는 대신 머그잔을 들고 음료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대로 리유저블 컵은 머그컵에 넣어진 채로 다시 고객에게 제공되므로 모든 과정은 비접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이용이 중지된 머그컵이나 컵과 같은 매장 내에서 음료를 드실 때 제공받았던 실내용 컵 또한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 지점에 하나여 다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플라스틱 및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방법 중 하나로 스타벅스는 또한 8월 말부터 종이 빨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는 2020년 9월 캐나다의 모든 지점에서 재활용 가능한 아이스 음료용 빨대 없는 뚜껑을 출시했지만 프라푸치노와 같은 일부 음료 혹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플라스틱 빨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바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 예정인 종이 빨대는 스타벅스의 클래식한 그린 색상으로 회비화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퀘벡주는 코로나19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해 백신 접종 완료자들과 미접종자 미완료자로 나눈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어떤 사람이 가짜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아 USSS 웨스트 센트럴에서 근무하던 한 의료진이 오전 근무 시간에 그러한 일을 당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관련 위조 문서는 검역법에 의거하여 75만 불 이하의 벌금 또는 함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했던 주였어서 주 봉쇄 조치가 2번이나 시행될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제4차 유행으로 인해 확산세 조짐이 보이자 퀘벡주 정부는 봉쇄 조치 대신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백신 미접종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9월 1일부터 퀘벡주에서는 페스티벌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사람들이 붐비는 술집이나 식당, 헬스장들 역시 백신 여권이 있는 사람만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트로 밴쿠버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오늘 낮에는 지역에 따라 섭씨 29도에서 37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밤에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사이로 떨어진다고 하니 열대야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체감온도는 섭씨 30도 중반에서 후반대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일요일 아침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기압 영향이 금요일에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 금요일 역시 더위가 매우 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일요일 오전까지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시고 외출을 하시더라도 기온이 떨어진 밤 시간대에 나가시길 바란다며 수분 보충을 잘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더운 날씨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섭씨 22도까지 떨어지며 비 역시 다음 주에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폭염 때는 BC주에서 800명 이상이 폭염 관련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락다운이 길어졌던 2020년 한 해,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고 또 이로 인해 주차 위반 티켓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토론토시는 작년 한 해 동안 토론토에서 가장 많이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지역 10곳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유명한 병원 2곳과 공원 2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차 위반 티켓이 많이 발부된 곳은 바로 4001 레슬리 스트리트 위치한 노스욕 제너럴 병원으로 5,400장 이상의 티켓이 발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 브림리 로드 사우스에 위치한 블러퍼스 파크로 3,800장 이상의 주차 위반 티켓이 이곳에서 발부되었습니다. 또한 험버베이 쇼어즈 파크 주차장에서도 3,100장이 넘는 티켓이 끊겼으며 써니브룩 병원도 3,100장이 넘는 티켓이 발부되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순위에는 다운타운의 콘도와 욕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매년 약 280만 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비즈니스들이 결국 백신 여권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그 포드는 백신 여권에 대해 몇 주 동안 격렬한 반대 이후 마침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뒤집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델타 확산이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들의 생계 걱정과 더불어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퀘벡 정부는 매니토바에어 백신 여권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스웨스트 온타리오는 모두 천천히 백신 여권에 대해 고려해왔는데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해외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예방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 페이스 커버, 연방 직원 및 건설업자의 주간 코로나19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탈리아, 이스라엘,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면역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가 서머타임이라 불리는 일광시간 절약제, 폐지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10월 18일 알버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2021 알버타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될 예정인데요. 알버타가 1년 내내 여름과 동일한 시간대를 도입하여 1년에 2번씩 시간대가 바뀌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간단한 투표입니다. 투표 결과는 10월 2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알버타 정부는 서머타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당시 91%의 알버타인이 서머타임 폐지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알버타 주수상 제이슨 케니는 서머타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캐나다 내 다른 주와 함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서머타임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거나 진행 중인 만큼 알버타 역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